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위에 이제 검정색 글씨로 써있는 채널 운영 목적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BSV,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제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순서로 보고요. 그 다음에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달러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 텐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11,666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업비트 차트랑 지금 제가 그 트레이딩 뷰에서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차트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트레이딩 뷰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7월 10일 이 고점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면서 이 지금 초록색 추세 라인이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 스탬프에서는 이 추세 라인 돌파가 되려면 12,000달러가 이제 돌파가 돼야 됩니다. 12,060달러가 돌파가 돼야지 이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이 비트렉스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에서는 이렇게 돌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업비트에서 돌파가 됐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시총 차트도 확인해 보니까 시총 차트도 오늘 이제 51 이평선 오전에 차트 설명 드릴 때는 제가 이제 51 이평선 돌파가 될 때 그때 추세 라인이 보시면 2017년도에 돌파가 됐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51일평선 돌파하면서 2017년도 3월달과 같이 이 추세 라인까지 실제로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 스탬프 이 트레이딩 뷰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가 아직까지 추세가 돌파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이 추세 라인도 조만간 돌파가 될 거다. 그 얘기는 이제 12,000달러를 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시 이제 업비트 차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오전에 그 쌍바닥 패턴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이 9,050달러 바닥 찍고 반등했던 이 폭만큼, 높이만큼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비트코인 목표치가 이제 13,800달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트레이딩 뷰 비트 스탬프로 했을 때는 이제 13,800이 나왔는데, 지금 업비트 차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폭으로 이렇게 높이 계산을 해봤을 때 다음 이제 목표치가 13,180달러, 지난 7월 10일 고점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13,800달러 딱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직전 고점이었던 13,900달러를 넘지는 못하는 그 범위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주고 조정을 다시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비트 스탬프 차트도 12,000달러를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 줄 거라고 이제 보고요. 아까 이제 쌍바닥 패턴일 때 이 상승하는 목표치가 거의 78% 이상 목표치만큼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확률로요. 그렇다라고 하면 13,100달러에서 13,800달러까지 상승을 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주고 고점 테스트 다시 한번 해주고 눌러주고, 세 번째 저항 13,900달러를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주평선 터치는 하지 않고 그냥 상승으로 여기서 20주평선까지 조정받지 않고, 지금 돌파된 삼각수렴이 이렇게 제가 그려드린 지금 이제 제가 체크해드리고 있는 이 삼각수렴에서 돌파가 되고, 이 공간 안에서 시간을 앞으로 한 20거래 정도, 대략 20거래 정도 시간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13,900달러를 넘어가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BSV로 볼 건데, BSV는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 어깨가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고, 제가 이제 평행 채널을 하나 그렸어요. 평행 채널 하나 그렸는데, 지금 오늘
BSV 이 0.0133, 0.013까지 0.012인데 그냥 0.013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0.013까지 빠졌던 이 자리가 일단은 BTC 마켓에서 BSV 거의 저점을 찍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지금 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봤을 때요. 이 왼쪽 어깨 이 거래일이 보시면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일이 한 11거래일, 15거래일에서 16거래일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5, 16거래일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거래, 16거래 정도 여기 오른쪽 어깨도 시간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이 정도쯤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만들러 가는 이제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채널 하단부 찍어주고 반등이 나와줬을 때 반등이 나와주면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 채널을 돌파하면서 오른쪽 팔을 만들러 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무조건 뭐 지금 이 0.03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먼저 돌파를 해주고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요. 돌파해주고 눌러주고 이 눌러주는 과정이 지금 이 0.0178 이 중심선 이 지난번 상승했던 폭의 이제 중심값인 0.0178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든가 아니면 뭐 돌파되기 전에 일단 이 채널만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눌러주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게 조정을 거쳐주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양봉을 만들었던 게 이번에 오른쪽 팔을 만들 때는 이제 지금 음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양봉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왔던 게 음봉 패턴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BSV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제가 뭐 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비트코인하고 우리가 알트코인에서 이제 비중을 많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홀딩 물량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홀딩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알트코인 대형 알트코인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뭐 이오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대형 알트코인에 비중을 실어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목에 찰 만큼 이제 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심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서 이 정리한 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욕구가 진짜 거의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공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거의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이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그 원화나 달러에서 상승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승을 하더라도 알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일단 BSV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 건데, 비트코인 캐시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7월 28일 날, 잠깐 보시면요. 7월 28일 날 이제 여행 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 그 이후에 비트코인만 쭉 상승해주고, 알트코인들은 그 원화 가격으로는 뭐 크게 빠진 건 없는데 원화 가격으로 제자리에 있고 비트코인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 BTC 마켓에서는 이렇게 쭉 흘러내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흘러내린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BSV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리플, 이더리움은 지난번에 이 저점 찍었던 7월 15일 이때보다 오히려 이 저점을 좀 더 내려왔습니다. 저점이 지금 이제 양봉 만들면서 지금 이제 반등해주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깨고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깨고 내려왔다 지금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 같은 경우는 이 7월 15일 저점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일단은 조정이 끝났다. 어느 정도 조정이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여행 갔을 때가 7월 28일이잖아요. 28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여기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51이평선을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51이평선과 이제
이격이 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51 이평선뿐만 아니라 이 장기 이평선까지도 한 번에 넘어가 줄 수 있다. 51 이평선 안착하게 되면 장기 이평선 201 이평선 121 이평선까지 한 번에 넘어가 주는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0.035 이 라인, 이 저항 맞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그림으로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작년 연말 그림보다는 작년 이제 4월달 이제 그림처럼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림 자체가. 그러면 작년 4월달에 이제 모습을 보면 이렇게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준 이후에 한번 다시 조정을 살짝 받습니다. 조정을 살짝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안착은 안 됐었어요. 이때는 안 됐고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51 이평선에 올라타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물론 이때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때 이제 조정받았던 15일 이평선 살짝 터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한 3거래일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15일 이평선 안착한 이후에 장대 한번 만들면서 51 이평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이제 BSV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BSV BSV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와 BSV가 그림 위치상으로는 좋다. 일단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보다는 위치상으로는 좀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보다는 좀 더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죠.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5일, 7월 11일, 11일, 리플은 이제 7월 11일이었는데 이 7월 11일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700, 2800 사토시를 깨고 내려와서 오늘 2700 사토시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리플이 아까 비트코인 혼자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조정받다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살짝 쉴 때 리플이 이제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280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리플도 그럼 어떤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가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리플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15일 이평선에 지난번에 여행 가기 전에 제가 28일 이때 이제 28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플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고 있고, 이 꼭지점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건데,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3,300을 3,300 사토시를 넘어가서 다음 목표치인 4,000 사토시까지 도전하고 51일 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51일 평선 안착, 그 다음에 121선 장기 평선 돌파해서 안착,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리플도 지금 똑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것과 이제 달라진 거죠. 틀린 거죠. 그래서 흘러내렸고, 근데 추가적으로 흘러내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흘러내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리플을 정리해서 비트코인 간다, 이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지금 여기도 싼 영역이고 여기도 싼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리플이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 지금 오늘 이제 중국 위안화 차트가 달러 대 위안화 차트가 이제 7위안을 오늘 넘어갔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이제 저점이었던 198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어요. 결국에 그 1980포인트 깨고 내려오는 타이밍, 그리고 이제 원달러가 1200원을 돌파하는 타이밍, 그리고 이제 위안화도 7위안을 돌파하는 타이밍들이 결국에 이제 그 세력들이 원하는 충분히 그 시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타이밍에 주식시장도 깨면서 원달러, 위안화 달러도 같이 돌파시키는 그림으로 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리플 차트도 결국에 여기서 물론 돌려 세워서 올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올렸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조정받은 것이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럼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결국엔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8월 15일에 물론 음모론이긴 하지만 베어러블의 찌라시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리플 차례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13,900달러 전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내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이제 알트코인들과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도미넌스를 분명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헷갈리게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갈 것인가, 알트코인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어떤 포지션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개인들이 비트코인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왔다라고 할 때, 판단이 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지금 이제 리플이 안 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6천 사토시부터 이제 분할로 비트코인을 교체해서 리플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이 한 4,600, 700 정도 돼요. 4,600, 700 사토시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겁니다. 반토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반토막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봐도 물론 지금 사면 당연히 리플 개수를 제가 비트코인을 리플로 전환했을 때 거의 2배가량 더 많은 개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제가 뭐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정도 가격도 저는 충분히 싸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목표로 보고 있는 뭐 2만 사토시, 제가 이제 목표로 보고 있는 2만 사토시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은 저는 이제 싼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일단 뭐 리플 계속 안 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지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리플을 매도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리플 매도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봐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좀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50일 이평선에 완전히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리플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대형 알트코인에서 이제 가장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 모습, 지난번 이제 0.025를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고, 지금 다른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 같은 경우는 이 6월 달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다 돌파를 했어요. 지금 리플도 보시는 것처럼 돌파가 됐고, 돌파된 다음 이제 눌렀지만 돌파가 됐고, 비트코인 캐시도 돌파가 됐습니다. 이미 돌파가 됐고, 다 돌파가 됐어요. BSV도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만 돌파가 되지 않았죠.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만 돌파가 되지 않았고, 이제 이더리움이 그럼 이제 가장 좀 늦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기서 일단 이 추세선, 6월 달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선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됐는데, 지금 이 0.025를 깨고 내려와서 지금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락을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계단식 하락을 했어요. 이 이더리움이, 이 모습이 결국에 이제 2016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2016년도 연말에 이더리움이요, 이 보시면 박스권, 이 삼각수렴을 깨고 내려와서 박스권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때 이제 계속해서 지켜줬던 박스 하단부 0.013 라인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약간의 역헤드앤숄더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한번 반등했다가 또 추세선 맞고 떨어지죠. 지금 이제 이더리움 위치가 이 정도 위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세선에 세 번째 정도 하락을 했고, 이 추세선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위치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게 2016년도 연말이고요. 2017년도 2월 말, 2월 20일에 이더리움이 이 박스권, 지난 그 박스권 하단부를 돌파해서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돌 때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이 2016년도 그림, 이 그림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가장 늦게 움직이는 알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승폭은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2달 정도 이 박스 하단부 0.013, 2016년도는 0.013이고 지금은 0.025입니다. 그래서 이 0.025 라인 아래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시간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리플이 먼저 상승해 줬을 때, 상승해서 우리가
이익 실현한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바로 전환할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옮겨주면 된다. 그때는 이더리움으로 옮겨서 이더리움이 0.025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수익 실현 마지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수익 실현한 부분을 비트코인하고 현금화 일정 부분 나눠서 반반 정도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길한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한국도 이제 세계 12위권 경제 규모인데 어떻게 원달러 환율이 2,600원이 가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네요. 그 정도면 나라 망하기 직전 같은데 지난번에 어떤 분은 뭐 1,500원만 넘어가도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터키 리라와 차트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립니다. 터키 리라와 차트가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만 해도 이제 1달러가 1.2 터키 리라였어요. 1.2 터키 리라 정도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1.6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다시 받았고 여기서 이제 1.8을 넘기 전까지 굉장히 이제 1달러가 이 터키 리라를 넘기 전까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합니다. 횡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요. 넘어가서 한때는 이제 1달러가 거의 1리라에 육박했던 터키 리라가 최고치 7리라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이제 7배 상승했고 우리나라 만약 원달러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뭐 1달러가 7,000원까지 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터키가 진행이 됐는데 그럼 터키 GDP 순위가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 11위로 나오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19위고 이게 이제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자료고 2018년도가 아니라 그 전에 터키 리라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2010년도, 2011년도 이제 그림을 보면 그때 터키 GDP는 뭐 13위, 14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 4계단 아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GDP 순위가 뭐 낮지 않은 이런 터키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그 자국의 화폐가 7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지금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인가요? 그 터키 대통령이 어떤 약간 친중 반미 성향의 대통령이 되면서 터키도 이와 같이 안 좋은 국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 고통을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지금 떠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달러가 제가 2,600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때요. 이 채널 안에서 채널 상단부까지 갔을 때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터키처럼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지금 채널 이 상단부 그 지난 상단부를 이렇게 지지를 받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번에 또 터키 리라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터키 리라와의 약세죠. 달러 강세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상단부를 또 다시 넘어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터키 리라 경제 상황은 실제 경제 상황은 이미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터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미 이제 터키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주가가 뭐 전고점을 넘어간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 터키 리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됐을 때 주식시장은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경제 상황이 좋아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화폐 가치 하락을 실물 자산으로 해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좀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1달러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준비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의 가능성이 2,600원이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나즈키님이 지금은 알트만 하는데 비트 알트 반반 비율로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만약에 지금 이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분들이 이제 거의 뭐 2만 명이 이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마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제 비트만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알트코인만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비트코인 홀딩 물량과 알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신규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현금이 또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에서 현금을 들고 이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걸로 전 좀 짜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만약에 나즈키님이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비트코인 홀딩 물량 그리고 이더리움 홀딩 물량, 리플 홀딩 물량을 미리 이제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100이라는 암호화폐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뭐 30, 비트 30, 이더 30, 뭐 리플 30, 나머지 자발트 10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30, 30, 30에서 비트 뭐 10 또는 비트 20을 나는 이거는 끝까지 안 파는 홀딩 물량으로 두겠다라고 하면 그 물량을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살 때는 홀딩 물량만큼은 비트를 사야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알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맞는 거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물량이 비트 홀딩 물량만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 포지션을 짰을 때는 비트코인 물량이 뭐 30이라고 하고, 그 30에서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매도해서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거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홀딩 물량 뭐 10이라고 하면 10, 20이라고 하면 20만큼만 사고, 나머지는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 이제 늘었겠죠. 리플도 늘었을 겁니다. 물량이 30, 30에서 뭐 리플이 40, 이더리움이 40 이런 식으로 늘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된다. 비중 조절을 하셔서 저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뭐 제 포트폴리오는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뭐 라지키님이든 아니면 신규 진입자 분들이든 본인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신 다음에 나는 좀 더 안전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알트코인들, 왜냐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물량을 좀 더 늘리시면 되는 거고요. 홀딩 물량도. 그럼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성향, 내 성향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권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권헌님 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부터 일본 입국 시 지문 인식을 필수로 하는 바람에 입국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안면 인식을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 뭐였죠? 그 휴가 갔다 와서 거기 호텔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안면 인식을 해서 뭐 조식을 먹으러 갈 때 인원을 체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 걱정되셔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 이 권한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분명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 우리가 나중에 뭔가 내가 계속해서 이제 감시를 당하는 그 호텔 안에서 모든 나의 활동, 그리고 이게 물론 그 호텔에서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 입국할 때 안면 인식을 통해서 나를 체크하고 입국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것 자체가 결국에 이제 내 사생활을 다 감시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퀀텀이랑 스텔라루멘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 지급을 8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킹 보상 서비스를 코인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업비트는 요지부동이네요. 업비트도 일단 몇몇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에 처음에는 안 해주다가 그 사용자들, 업비트 사용자들이 네오 같은 경우 야 네오 가스 니들이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이런 보상을 주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업비트는 굉장히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편이고, 고객이 요구했을 때 거의 뭐 억지로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퀀텀이라든가 이 스텔라루멘 스테이킹 보상도 업비트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참에 이제 바이낸스 사용을 적극 검토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내가 바이낸스도 또 이제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옮겨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바이낸스 이용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자산은 저는 이제 국내 거래소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 코빗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박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한국 증시 7위안 돌파, 1200원 돌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위안화 7위안, 그리고 원달러 1200원 돌파, 비트코인 상승, 숏 물량 증가, 향후 흐름이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미국 아시아 무기 배치, 미중 무역, 그리고 한일 무역 전쟁, 영국 브렉시트 희박하지만 19일, 그리고 아까 이제 오전 영상에서 20일에 또 이제 IMF에서 댓글 이제 달아주신 내용 중에 20일에 IMF에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본다라고 하면 8월 달에 증시를 굉장히 이제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슈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뭐 금이라든가 은,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폴님도 이제 이런 내용 써주셨고, 유재명님도 7위안선 터졌다 이런 내용 써주셨고요. 리플님도 또 위에 이제 그런 내용 써주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의견을. 그리고 이제 이정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거래소에 XRP가 있는데 불안해서 콜드월렛에 이관하려고 합니다. 콜드월렛에서도 순식간에 해킹해서 빼간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며 어떤 콜드월렛을 사서 어떻게 이관하면 되는지 꼭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일단 지난번에 그 지갑에 관해서 베티서님이 정리를 해놓은 부분을 쭉 한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티서님 관련해서 이제 지갑 내용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한번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영상 링크에 베티서님이 자료 정리해놓은 그 링크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못 찾으신다라고 영상 못 찾으신다라고 쓰시면 제가 이제 찾아서 영상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나노레저를 쓰고 있는데, 나노레저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예전 버전이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신규 버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버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구글이라든가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신규 지갑에 대한 사용 설명 관련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월렛 사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알라 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비트가 11,000달러, 12,000달러를 횡보해주고 비트 도미넌스가 급락하고 거래량이 터지면 알트 불장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각 코인들의 매도 시점을 계획하고 추이에 따라 계획을 점검하고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긴장. 코인을 매도한 후 큰 상승이 온다면 그 허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현명한 판단하여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저와 해밀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정해놓은 그 목표가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제 목표가가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 목표가는 어느 정도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알트코인들 목표가가 기본적으로 BTC 마켓에서 저점 대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상승률은 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그 기준을 세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사토시 가격으로, BTC 마켓 가격으로 제가 얼마가 목표치다라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전에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알트코인들 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분할 매도 하시고, 만약에 분할 매도 하다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이제 매도하기로 계획했던 그 라인에서 어느 정도 나머지 물량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장님께서 알트코인 매도 시점 및 계획에 대해서 수십 차례 말씀을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중요한 알트 불장이 올 때를 대비해서 메이저 알트들의 매도 시점이나 계획들을 자주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해 주는데, 일단 제가 뭐 라이트코인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 뭐 2부 영상에서 알트코인들 매번 이제 설명드리잖아요. 설명드릴 때 만약에 리플이 진짜 올라와서 2만 사토시가 된다라고 하면 2만 사토시에 매도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첫 번째로 엔화로 환전해 놓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하셨는데, 개인들이 엔화 환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요? 엔화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엔화 통장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일단 지난번에 송기봉님이 일단 환율 환전해서 비교하는 앱이 있습니다. 마이뱅크라는 앱이 있는데, 그 마이뱅크라는 앱을 까셔서 거기서 이제 환전소를 찾아보시면 가장 수수료가 낮은
환전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명동에 환전소 있는 그런 명동 환전소들이 가장 낮은 수수료로 환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 그런 데로 가시면 그 환전할 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을 환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은행을 직접 이용했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환전 수수료를 이제 가장 싸게 하려면 그 리브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이용해서 미리 신청하시면 1인당 하루 100만원에 해당하는 엔화라든가 달러를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엔화를 엔화 통장으로 넣으면 수수료가 좀 더 절감되는데 그 현물로 받았습니다. 현물로 받은 이유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진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쓰기 위한 보험 수단으로서 이제 엔화를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 은행에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까지 감안한 거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은행에서 만약에 엔화라든가 달러가 원활하게 제 통장 안에 있는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출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저는 현금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이제 성향에 따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나중 이야기지만 암호화폐를 통해 수익이 났을 때 2021년 말쯤으로 본다면 2021년 수익 난 것으로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가의 부도의 날 영화를 보면 채권과 달러에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파트와 중소형 부동산 매입으로 가서 큰 부를 획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강남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군요. 이제 암호화폐 수익에서 어떤 걸 투자할 것이냐, 이거는 그때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그 자산에서 어느 자산이 그 다음 타이밍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이걸 고민해 봐야겠죠. 만약에 주식시장에 충분히 빠져서 암호화폐 수익을 냈는데 주식이 충분히 빠진 바닥에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주식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금이 아직 암호화폐보다는 덜 올랐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금이라든가 은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부동산이 싼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싼지 아니면 금은이 좀 더 이제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해밀리 가족이 이제 2만 명 돌파까지 111명 남았다. 예, 그래서 2만 명 돌파하게 되면 그때 그 이벤트성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 전에 이제 2만 명 돌파와 함께 알트 불장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님하고 박빌브님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써주셨는데, 미중 무역전쟁, 아마 이제 한일 무역전쟁이겠죠. 한일 무역전쟁, 우리나라 주식시장 2000 붕괴, 원화 및 위안화 약세, 영국 브렉시트,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 ETF, 벡터거래소 등등, 암호화폐 시장 폭풍 전야와 같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은 13,9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어떤 폭풍이 진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궁금한 게 리플님이 이렇게 D-23 이렇게 써 놓으시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도 다음번 댓글 달아주실 때, 아니면 이제 오늘 이 댓글 밑에 한번 이 의미가 뭔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리플님이 보시는 제 생각에 리플님이 리플을 좋아하시니까 리플 상승 타이밍을 이 D-23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렇게 한번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님 써주셨고, 박빌브님도 이제 비슷한 내용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빌브님도 환율 1200원 돌파, 위안화 7위안 돌파. 오늘 이제 워낙 이제 큰 경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반일 이슈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예인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저 여행 갔을 때 또 이렇게 유명 연예인과 뭐 스포츠 예전 이제 운동선수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도는 걸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가 1200원 돌파되고, 그리고 이제 위안화 7위안 돌파되고, 코스피가 2000이 붕괴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는 나는 진짜 투자 못하겠다, 너무 변동성이 커서 이거는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주변 분들 중에서라도 적어도 달러라든가 엔화는 이제 일본이 싫다라고 하면 뭐 엔화는 안 산다고 하더라도 달러로라도 어느 정도 내 자산을 바꿔놔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런 거를
언론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만약에 모든 국민들이 내가 갖고 있는 원화 자산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면 국가 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뒤로 숨기는 저는 이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어떤 정권이 지금 정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저는 달러를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이제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10% 정도라도 저는 달러로 바꿔놓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터키 리라와 차트를 이제 말씀드리니까 매제가 터키인으로 계신 구독자분께서 지금 이 정도 위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작년 연말이라든가 올해 초였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거의 이제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기 위해서 터키가 이제 워낙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터키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모든 돈들을 터키 리라를 달러로 그때그때 이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바꾸는 사람하고 이제 이때 돌파가 됐을 때 이때 만약에 1달러가 이 터키 리라가 뭐 1.9가 돌파됐을 때 이때 바꿨던 사람하고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시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부터 이 시점이 아니라 만약에 이 시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돌파된 이 시점이라고 하면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다는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 자산에서 만약에 내가 월급쟁이여서 진짜 현금성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담배값, 술값을 아껴서라도 그 돈을 가지고라도 저는 달러라든가 엔화를 확보해 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저는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달러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결국에 나중에 1달러가 진짜 뭐 2,000원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때는 이런 달러 자산이 진짜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저는 이거 자체가 또 해지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돈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개인들이 국가의 어떤 의지를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 자체가 이제 애국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한 분만 더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조세판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암호화폐 시장에 역프리미엄이 붙고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차액으로 이득을 볼 수 있냐? 당연히 이득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나중에 역부 프리미엄 바뀌면 그냥 그 마켓에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수익률인데 왜 이걸 할까요? 당연히 이제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테더로 이제 바꿔놓고 김프가 붙으면 그때 사서 다시 전송하면 양쪽 이득을 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이득이지만, 코인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손해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A라는 거래소랑 B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만약에 B라는 해외 거래소가 있고 A라는 국내 거래소가 있을 때, A라는 국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역프라고 했잖아요. 그럼 해외 거래소보다 더 싼 겁니다. 제가 만약에 1비트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1비트코인과 원화 자산이 있어요. 원화나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비트코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가 일정 부분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해외 거래소가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역프니까 해외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 B 거래소로 보냅니다. 보내고 B 거래소에서 1일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요. 그러면 매도하면 달러가 마련이 되겠죠. 달러라든가 뭐 테더라든가 아니면 뭐 트루 USD 스테이블 코인이 마련이 될 겁니다. 마련해서 그대로 그 그 달러화 마련된 달러화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B 거래소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A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소인 A 거래소에서 바로 그 즉시 그 작업을 하는 동시에 B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는 동시에 A 거래소에서 1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화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만약에 그 차익이 2%다 라고 하면 1000만원에 2%면 2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20만원을 저는 싸게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고
1 비트코인은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20만 원을 저는 이제 수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격이 A라는 거래소와 이제 B라는 거래소 두 가격이 똑같이 됐을 때 다시 그 작업을 반대 작업을 해주시면, 반대 매매를 해주시면 1 비트코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만 원의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 만약에 비트코인을 살 생각이 없는데 비트코인을 사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비트코인이 빠질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암호화폐를 일정 부분 투자하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조세파님이 써주신 마지막 내용만 몇 분 더 남았는데 일단 여기 조세파님 마지막 내용만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리플이 대외 활동 공격적으로 하고 성사시키고 있음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매달 15개씩 정도씩 시장에 풀기 때문에 오를만 하면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상승 하락폭이 적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송금을 위해서 이용하던 비트코인 비중이 80에서 이제 20%로 줄고 테더코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큰 비트보다는 테더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데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후업이나 OK 거래소에서 어렵지 않게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더화를 많이 이용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같고 뉴스 기사를 종합해 보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리플을 다 매도했고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를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리플 달러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을 매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리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가격이 충분히 싼 가격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리플을 매도해서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살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시장의 위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뭐 비트코인처럼 또는 리플처럼 이더리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빠지고 이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와 1대1로 패깅돼서 이제 움직이는,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라서 뭐 달러 패깅이 아니라 다른 뭐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뭐 달러, 엔화, 유로와 그다음 파운드와 이렇게 네 가지를 합해서 패깅을 시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달러로 단순히 패깅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 달러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몇 분 남았는데 몇 분 남은 내용은 이제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또 나누고 싶은 의견 아니면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